네, 여러분은 채권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권V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오늘은 채권V에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회사채 분석을 맡아주시고 계시는 김상만 하나증권 채권 파트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파트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말부터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딱 2주 전에 그 네. LG U 플러스 회사채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랬죠. 그때 전망을 하실 때 LG에 불났어라고 네. 굉장히 위트 네. 있게 근데 그 분석이 정말 제가 놀란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 여기에 정말 그 조원 때에 네. 그 수요 예측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또 예. 어떻게 이걸 맞추셨는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뭐 네, 어떻게 특별히 제가 그걸 보셨습니까? 잘 예. 맞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네. 보면은 뭐 이게 어느 정도는 예견됐었던 뭐 그런 수요 예측이었던 것 그거를 일반 같고요. 투자자분들이 예. 전혀 예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 굉장히 또 그 존재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어쨌든 뭐 말씀드린 대로 돼서 뭐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집액의 네. 10배가 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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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게 이제 몰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상위 등급 네. LG 플러스처럼 뭐 AA 제로급 상위 등급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꾸준하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편입을 이제 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 어떤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네, 네.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에 좀 입문하시는 분들의 이제 어떤 우리가 채권 투자자의 특성 네. 이런 부분을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보다. 뭔가 좀 뭔가 채권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니까 솔직히 LG 플러스가 금리는 좀 낮거든요. 우리가 하이드는 아니라 금리 자체는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금리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정성 때문에 네. 그만큼 많은 수요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LG U 플러스가 3천억 원까지 증액 발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네. 또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채권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다면 LG U 플러스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할 수 근데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상위 등급 이고 금리가 좀 낮은 경우에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유통시장에서는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금리가 좀 높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라야 이제 네. 그쪽 그 주관사에서 물건을 좀 떼다가 이제 저희 보시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외 채권으로 해서 증권사에서 쉽게 말하면 물건을 떼서 약간의 이제 그 가공을 해서 가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이제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장외 채권으로 내다 파는데 어느 정도 그게 금리가 나와줘야지 상품성이 있거든요. 근데 LG 플러스는 그렇게 장외 채권으로 이렇게 보통 취급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판매 진열 때에 예.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갈 좀 적은 거죠. 가능성은 좀 낮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백화점 가서도. 뭐 그렇죠. 어떤 종목은 또 접근성이 좀 쉬운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일단은 네. 저기 결론적으로 하자면 이제 증권사에서 장외 채권으로 이제 장외 판매하는 채권으로? 네. 그 기준으로 우선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네. 특징들이 그러니까 등급도 적당하고 금리도 적당한 네. 그러니까 중금리 중수익이라 그럴까요? 예. 예, 중금리 중수익이 이제 가장 그 개인들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채권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하면서 좀 소개를 이제 드릴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고 네. 너무 실제로 뭐 그런 채권들이 그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등급으로 보면요 신용 등급으로 보면은 한 싱글 A급 정도 그다음에 네. 금리로 보면은 한 5에서 6% 정도 5에서 금리 6%도 때. 괜찮죠.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괜찮죠. 그 정도가 좀 돼야지 이제 그런데 그게 채권이 이제 그 시장의 공급이 뭐 그때 뭐 날이면 날마다 또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요즘 수요 예측이 건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제가 이거 방송 이제 소재를 좀 찾는데도 좀 어려운데 약간 또 채권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주식은 항상 뭐 매일같이 거래가 이제 움직이지만 예. 채권은 계속 만기가 돼서 상환이 되고 또 아니면 새로 발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그러니까 장외 채권으로 네. 그 중금리, 중수익 종목을 네, 바라보면은 네. 유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분석할 회사채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난이도가 아주 이제 평이한 건데 오늘 이 종목을 좀 할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킬러 문항 이게 문제라 이게 이걸 할까 말까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네. 채권부의 그 정규 과정을 충실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그런 얘기가 뭐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모두 다에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수 있거든요. 음. 오늘 이제 저는 두산 퓨얼셀이라는 이제 기업을 이제 신용 등급은 BBB 제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제 그 에지 플러스가 AA 제로니까 네. 벌써 등급 차이가 뭐 벌써 많이 나고 좀 납니다. 일단은 예. 뭔가가 이제 예사롭지가 않은 이제 그런 보기에 분위기상 등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금리 수준도 네. 지난번에는 뭐 4% 4%. 초반이었는데 이건 금리 레벨도 뭐 2년 기준으로 7%로 훅 7%. 뛰고 하니까 굉장히 일단 높은. 금리는 눈에 들어오는데 얘는 네. 왜 금리가 이렇게 높지?라는 예.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또 추가적으로 저 일단 그 개요나 발행 기요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일단 예. 굉장히 일단 구미는 당겨요. 왜냐하면 네네. 수익률이 7%라고 하니까 예. 이게 뭐 망하지만 않으면 그 네네네. 이자를 또 따박따박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네네. 일단 관심을 갖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예. 그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예,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도 그래요? 예, 네. 제가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예. 일단 수요 예측에서 회사채 발행에서 흥행을 했습니다. 예, 일단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네. 예. 또 이게 만기 구조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 설명을 좀 예,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드릴게요. 예, 이제 예. 보통 이제 BBB급 약간 등급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뭐 하여튼 뭐 3년보다는 뭐 1년, 2년 정도를 많이 발행을 하고요. 네. 요번에 이제 1년 반 200억, 이제 2년 200억을 했는데 이게 차이가 이제 1년 반은 조금 조금 미달했고 이제 2년 물짜리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3배 이상 들어와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사실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어차피 차이. 네. 저희가 만기 해봤자 만기 차이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 차이가 지금 일단은 제시 수익률로 민평 대비해 가지고 해서 한 0.67% 정도 네. 금리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내가 한 1년 반 후에 이거 뭐 돈 쓸 일이 있는 분 아니면은 그냥 2년짜리 하는 게 그렇죠. 나을 네. 거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 생각.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거로 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400억 그 모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980억 이제 880억이 들어왔으니까 네. 성공했다. 이제 일단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하이힐드 BBB급 수요치 결과와도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비교적 선방한 선방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리플 B 등급인데 네. 회사 수요체에서 네. 수요 예측에서 이 정도 있으면 선방한 네. 거다. 아, 굉장히 네, 평가는 네.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1년 6개월 물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미매각된 그런 흐름인데 요것도 좀 8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은 좀 나와요. 일단 미매각은 됐지만 발행은 정상적으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0억 했는데 뭐 미매각 전액 미매각 돼도 네. 그거 회사는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구조를 이제 회사채 발행 구조를 말씀드리면 네. 내가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이제 그 주관사 이제 증권사를 정해서 거기가 이제 보통은 총액 인수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미매각이 발생하면 이제 주관사인 그 증권사에서 이 물건을 일단은 인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그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일반 그 기사에서 뭐 추가 청약을 통해서 무난하게 물량을 채울 것이다. 이런 건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어쨌든 증권사에서 그렇죠. 사가니까. 추가 청약 따로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 그냥,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전문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아, 이런 데에서도 그렇죠. 이제 기술적인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기사를 볼 때도 네. 요건 좀 이건 아니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정확한 좀 팩트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두산 퓨얼셀 약간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 소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회사는 원래 이제 2019년에 이제 주 두산의 어쨌든 연료전지 사업부에서 분사가 돼서 이제 나온 회사예요. 네. 그래서 별로 업력은 길지는 않고 근데
분사돼 나오면서 이제 상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는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예전에 두산 중공업 기억하실 거예요. 그 네. 회사가 이름을 바꾼 거고 최대 주주가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고 이 채권의 투자 난이도는 높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소개드린 거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의 세계를 한번 그냥 소개 맛보기 약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회사채 종목의 주요 이슈는 신용 등급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니까 이제 트리플 B 등급인데 사실 최근 시장에서 그 회사채 시장에서 그 수요 예측할 때 트리플 B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초우량물 대 우량물 이렇게 좀 가는 듯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좀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에 고시금리 일종의 이제 민평 테이블인데 오늘 뭐 너무 복잡해서 회사채만 들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금리 그래서 3년에다가 이제 그 박스를 쳐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박스를 구분을 한 걸 보시면은 그 앞자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위에 트리플 A부터 그다음에 더블 A 마이너까지는 금리가 뭐 4%대에서 그 등급이 내려가도 별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 영역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치기다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뭐 거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청약이 몇 배수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완판되는 약간 이제 그런 영역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싱글 A 보시면 일단 싱글 A로 넘어올 때 앞자리 단위가 바뀌죠. 4로. 예, 4에서 네. 5로.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5.0, 5.0, 5.3, 뭐 5.7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요 영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개인들의 중금리 중수익 영역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A에서 B로 딱 넘어갈 때 등급 차이는 하나 차인데 갑자기 앞 단위가 세 자리가 점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A 마이너스까지가 5였는데 그렇죠. 트리플 예. B 플러스가 예. 8로 뜁니다. 8로 3년물이 뜁니다. 3년물이. 예.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는 이 싱글 A급 5%대는 기관과 개인들이 같이 만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B는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뭐 특수한 약간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선수인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7%, 뭐 8%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구비가 당기는 수익률이긴 한데 네. 사실 선수들이 좀 할 수 있는 예, 영역이다. 그만큼, 또 공부를 하면은 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채권 부위 그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구독자 가족분들도 예. 요 단계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신 있게 좀 예. 베팅을 하고 먹고 나올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첨언 하나 드리면 네. 그 기관들도 선수들이 하는 건데 그걸 개인들이 해도 돼 약간 그런 네, 의문이 네.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그 펀드에서 수익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뭐 만기까지 보유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 평가손이 나오면은 내가 내가 상대 뭐 옆에 경쟁자 대비해서 네. 내가 이제 수익률 성과가 이제 뭐 분기 결산할 때 좀 처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제약에서는 자유로우니까 내가 이제 만기까지 이제 그 부도 안 날 종목을 잘 선별을 해서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스킴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만기까지만 지나면 확정된 이자 수익을 네. 얻고 뭐 그런 네. 데에서는 네. 이점이 있는데 기관 네.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 매매를 해야 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두산 퓨얼셀 투자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그 두산 인적 분할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 사업이 이제 그 발전용 연료 전지인데 어쨌든 국내에서 1위 사업자입니다. 1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를 이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이 어쨌든 지금 연료 전지가 제가 뭐 탈탄소, 그 다음에 뭐 넷제로나 뭐 기후 변화 관련 그런 거 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근데 지금 뭐 수소차도 얘기도 나오고 수소 경제 얘기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게 상용화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에는 어쨌든 초기 단계잖아요. 익숙치가 네.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 특징이 이 회사 볼 음. 때는 좀 정책적인 어떤 그런 그 지원이라든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우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네. 물론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겠죠. 뭐 뒤에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일단 사업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재무 상황은 비교적 이게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재무 구조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사업 초기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해야 돼서 네. 이게 투자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밧줄로 연조 전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다 완성이 되면 납품하고 그래야 되겠서 중간에 운전자본 좀 이제 부담은 좀 큰 편이라 네. 약간 그 재무지표가 좀 약간 변동성은 좀 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포인트는 결국 이제 이런 등급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유사시에 내가 뭐 모회사나 이제 그런 계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 네. 중에 네. 하나인데 그룹 차원에서 어쨌든 여기는 뭐 이제 그쪽에 그 뭐 대주주 모회사도 그렇고 주두산도 그렇고 또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룹 차원에서 뭐 지원 의지는 뭐 여기 같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회사로 보시면 되고 뭐 어려우면 여기 도와줄 의지는 충분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계열사들도 등급이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의지는 있는데 내가 좀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뭐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특징은 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자본력이 비슷해서 그렇죠. 네. 예. 자식이 조금 네. 문제가 생겨도 예, 그만큼밖에 커버가 예. 안 되는 그런 예, 예, 예. 신용등급의 게 그런 이슈는 예, 있네요. 예, 그래서 이후에 그런 조금 네. 살펴봐야 예, 될 것 예, 같고 예. 어쨌든 지금 수소 경제라는 건 아직까지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먼 당신이라고 느껴지지만 음. 어쨌든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은 있는 네. 그래서 그렇죠. 업종의 전망은 좀 예. 밝은 그런 예, 느낌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정책 모멘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최근 좀 시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은 포착은 돼요. 예, 구체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러나 모멘텀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가고 있어요. 네, 그거를 예.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그걸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이 어쨌든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천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이 관련 자료에 보면은 이제 우리 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우리가 뭐 수소차 모빌리티에서 뭐 수소차 전기차 말고도 수소차 친환경 연료로 하는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수송 분야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를 저기 이제 그 지금 주로 화력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그 연료 전지가 그런 과정에서 또 네.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생산 뭐 이거는 이 회사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성은 분명히 사실 이 회사가 만들어진 그거 태생 자체가 이런 정책적 배경 하에 그냥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생이. 그런 모멘텀에 살아 있는 한은 이 회사의 뭐 사업적인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게 우리가 뭐 2050 넷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인데 지금 첫 발을 땄는데 일단은 뭐 어느 당분간 뭐도 해보다가 안 되면 뭐 하는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선은 어느 정도 이게 정책적인 지원이나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대세는 따라가는데 네. 아직 신생아 수준인 그런 그렇죠. 느낌은 좀 예, 듭니다. 예. 이게 두산 퓨얼셀이 연료 전지가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 수소차나 뭐 이제 수소나 뭐 이제 그런 수소 발전의 이제 그 개념을 제가 좀 이렇게 관련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로 이제 분리가 된다고 해요. 네, 그죠? H2O H2O 불현듯 는? 생각났습니다. 네. 주입식 교육의 예, 예. 산물인데. 네. H2O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네. 얘가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 이제 수소와 산소 분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반대의 원리인 거죠. 네, 네, 네. 이 수소 발전은. 그러니까 수소를 하고 산소를 다시 이렇게 만나게 하면 네, 만나게 결합시키면 네. 거기서 이제 다시 원래 물과
전기가 이제 발생하는 그 원리입니다. 아주 심플한 원리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전지 그게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작동 원리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제가 그 뒤에 설명을 드려야지 지금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기의 특성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약간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기의 특성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물론 2차 전지에는 이제 충전을 하면 거기 이제 저장이 되는 형태로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기는 어디다가 저장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내가 뭐 물이나 뭐 아니면 다른 그런 자원처럼 전기는 이 기본적인 특성이 내가 발전하는 즉시 그때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적당한 어디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그게 수소로 해가지고 나중에 전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쓰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결국에 처음에 들어간 전기는 뭐야? 그러면 결국은 뭐 마찬가지 전기 써버리고 다시 전기를 만들면 그냥 뭐 전기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제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기에는 일중에 보면 낮이나 뭐 이제 그 낮 시간대는 이제 많이 전기를 많이 쓰는데 밤에는 전기를 안 쓰잖아요. 근데 밤에도 예를 들면 이제 뭐 풍력 발전기나 그런 게 해서 전기를 기본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기기를 많이 안 쓰니까 그때 이제 발생하는 전기는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이렇게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약간 아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기를 이제 뭔가 그 시간대에 발생하는 전기를 뭔가 이제 어떤 저장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식으로 저장이 안 되니까 뭔가 이제 그런 전기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그때 수소를 만드는 거죠. 수소를 만들어서 비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고수소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낮 시간대 전기가 많을 때 고수소를 갖다가 이제 산소하고 해서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결합을 반응을 일으키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전기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거 좀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게 요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개념적으로 해서 우리가 양수발전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수발전소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개념적으로 거대한 연료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그 밤 시간대 전기 싼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이제 양수기를 돌려가지고서는 끌어올려요, 위로. 위로 끌어올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낮에 전기가 많이 필요했던 상부 저수지 일반 수력 발전소처럼 물을 상부에서 하루로 이제 떨어뜨림으로써 그 힘으로 이제 에너지를 내는 거고, 낙수 그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상부 저수지에 있는 물은 하부 저수지에 있는 물에다가 뭔가 그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의 물인 거죠. 같은 물이지만. 약간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되네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전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연료전지는 이제 그런 발전용 연료전지 해서 그런 뭐 이제 조그만한 그런 이제 배터리 그 2차 전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발전소 옆에나 그런 데 가시면은 뭐 이제 컨테이너 박스만한 그런 크기,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이제 이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런 기자재를 위해서는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그 발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이제 일반 그 이제 공장들, 전기가 필요로 하는 약간 이제 급전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공장에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료 전지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수소 경제로 가면 필연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장될 이 이유도 없고 사업성 자체는 뭐 저희가 뭐 의심할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한 뭐 사업성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 정부에서 밀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앞서서 투자 포인트에서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그 아버지와 자식의 자본력이 좀 비슷한 그게 이제 신용 등급 고액이 좀 궁금한데 이것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죠? 일단 그 기술력과 뭐 사업에 대한 그 느낌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재무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유사시의 뭐 관계사나 대주주의 지원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두산그룹의 어쨌든 전체적인 지배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주두산이 이제 지주회사로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주력 사업자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두산 밥켓이 이제 주요 이제 계열사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세 개인데 주두산하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이 두산 퓨얼셀인데 등급이 다 똑같아요. 다 근데 트리플 B. 다 예. 트리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지금 결국에는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사채 투자 그러니까 하위 등급 하이힐드 채권 투자할 때는 이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이제 신용 분석의 하나의 스킬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 그룹 소속 그룹을 통으로 봐서 그룹 전체의 채무 상환 능력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예. 그룹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예. 회사의 재무지표만 봐가지고는 답이 오. 의미가 없고 답이 안 나와요. 이럴 때. 이건 쳐다봐봤자 뒤에 그 말씀을 좀 더 드릴 건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의 그러면 재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족보를 전부 다 예.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족보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족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그 차트가 족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재무적인 상황을 우선 보면 최근 트렌드는 두산그룹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왜 두산그룹이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썩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도 재무적으로도 등급이 요거밖에 안 되느냐 그 배경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이 회사 이게 그룹이 전체 좀 차입금이 좀 많아요. 이게 그 지금 한 2019년 20년만 해도 전체 그룹 차입금이 한 10조 원 이상 상회를 했었어요. 한 12~13조 원. 뭔가 개발하려고 예, 많이 썼나요? 예? 뭔가 그게 개발하려고 많이 여러 썼나요? 가지 뭐 배경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뭐 나중에 필요할 때 나중에 이제 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조금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좀 차입금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발생하면서 사실 재무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국책은행이나 그 채권단 이제 주채권은행을 통해서 그때 긴급 자금 지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받아가지고 그때 많이 좀 자금적으로 이제 좀 빡빡했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 물론 다 어렵게 했는데 등급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주 채권은행에서 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다행히 20년 이후에 지금 차입금에 이제 오른쪽에 좀 보시면 뭐 왼쪽 오른쪽 보시면 총 차입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눈에 띄게 보이시죠? 네, 반등은 예, 했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약 한 7조 정도로 7조. 이제 많이 줄였어요. 3조나 줄이긴 예, 했어요. 예, 3조나 줄여서 네.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많이 줄어들어서 개선은 됐는데 이 투자자들의 이 관점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불과 3년 전만 해도 내가 자금이 어려워서 빡빡해가지고 고생했었던 거니까 내가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신용평가 회사에서도 이 신용 등급을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지는 못하고 네. 재무 구조가 개선된 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성 있게 그게 계속 담보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되면 나중에 또 등급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좀 한번 지켜보겠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앞장에서 제가 이제 그 주력 계열사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밥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가 이 그룹에서 차입금은 에너빌리티가 차입금이 많은데 돈은 두산 밥켓이 많이 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리고 효자 예.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계열사 중에는 두산 밥켓이 지금 가장 효자입니다. 먹여 살리는 뭐 먹여 살리는 가장의 그래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지금.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가 지금 보면은 너무 이제 그 특정 계열사의 의존도가 높다는 거. 예. 그게 약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건설 기계 쪽이 워낙 사업이 잘 되고 이익이 좋긴 트렌드가 한데 네. 만약에 얘가 다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룹 전체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채권 회사채 투자할 때는 안정성이 사업의 안정성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사업을 해서 이게 안 되면 얘가 좀 보완을 해주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좀 약점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약간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타 네. 한 명만 생기면은 그 네. 집안 먹고 산다. 근데 예, 그 예, 스타가 예. 갑자기 예. 불명예스럽게 그렇죠. 퇴진을 하면은 망가지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 의존도가 이게 높다는 너무 거죠. 너무 이제 딱 특정 거기만 의존하다가 네.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조금 이제 난감해지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재무 지표적인 측면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산 피어셀에 대한 재무 지표가 있는데 일단 여기 말씀을 드리면 자산 규모라든가 아니면 이제 매출액들이 이제 특히 자산 규모 측면에서 좀 성장세가 좀 빠른 편이고요. 근데 뭐 이익은 계속 이제 뭐 적자는 안 나고 어떻게 보면은 신생기업치고는 이렇게 빨리 흑자 전환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이제 심증으로는 이제 정책적인 뭔가 그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그것도 능력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네. 뭐 무난합니다. 부채 비율도 작년 말 기준으로 100% 이하고요. 일단 근데 사실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을 전체 이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주두산의 연결 재무제표에 보면 밑에 계열사들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 그 내용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면 네. 그룹 전체의 체력을 한 번에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총차익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13조 가까이 갔다가 지금 한 7조 5천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 동시에 매출액은 늘었죠. 네.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죠. 이익단을 보시면은 뭐 지금 20년에 아까 제가 어렵다고 말씀했잖아요. 적자였어요. 그룹 전체가 그렇게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거의 1조 이상에서 이익도 뭐 되게 좀 좋죠. 그다음에 부채 비율 보시면 19년에 300% 넘었던 게 지금 155%까지 네, 일단 네. 제가 녹색으로 한 거는 좋은 거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트렌드는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캐시플로우로 보면 이게 보시면은 이게 영업이익 규모 대비해서는 이제 순현금 흐름이 규모가 좀 미미하죠. 그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내가 이자 보상 비율이 내가 이제 그 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몇 번 정도 커버할 수 있느냐인데 뭐 이것도 개선 추세긴 한데 한 3배 정도면 사실 그렇게 막 훌륭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하여튼 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대출 이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무적으로 트렌드는 뭐 좋은 이제 쪽으로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어쨌든 그런 사연 아픈 기억과 그다음에 이제 특정 엄친아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신용등급 측면에서 그렇게 후하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용 평가사에서 네. 그런 부분으로 네. 재무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지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신용등급 반응할 것 같고 그렇죠. 그에 따라 투자 심리도 네. 투자자들도 지금 관망의 예, 느낌이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그럼 두산 퓨얼셀 어쨌든 두산 전체적인 그룹을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수학 분석 가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이 회사의 강점 일단 1등입니다. 그다음에 정책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정책 수혜 분명히 재무적으로도 저는 이게 있다고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약점 정책 방향 물론 단기적으로는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만약에 만에 하나 뭐 예를 들면 정책 방향이 바뀌면 좀 영향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투자 신설 회사니까 이제 초기 투자라든가 운전자산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조금 안정도가 상위 등급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 밥켓이라는 이제 특정 사업의 의존도가 높다는 거. 근데 기회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탄소 중립 정책의 어쨌든 최대 수혜 영역이고 그다음에 두산그룹이 또 여기 말고 이제 두산 피어셀 말고요. 그 주두산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해서 그룹 내에서
특히 이제 지금 뭐 주두산은 수송용 가정용은 이제 개발 단계니까 아직 구체화는 안 됐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풍력 발전 같은 것도 이제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신사업으로 뭐 수소가스 원래 이 회사가 이제 발전기의 터빈이나 그런 것들 원자력 발전 그런 설비하는 이제 아주 뭐 우리나라 최대 가장 이제 오래 해온 회사인데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제 열 방식이고 지금까지는 발전소에는 열을 내서 그걸로 돌리는 터빈 방식인데 이제 수소 시대에 맞게 수소 가스 터빈도 개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의 사업이 두산그룹에서 이제 요런 관련 사업의 아이템을 저는 잘 물은 것 같아요. 기회는 잘 포착을 해서 이런 네. 시너지를 앞으로 좀 낼 가능성이 이제 그런 기회의 요인은 좀 열려 있고요. 위험 요인은 지금은 이제 시장이 여기가 초기다 보니까 뭐 포스코나 SK 두산그룹 정도 해가지고 과점 체제로 지금 이제 그렇게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경쟁도 심하지 않고 그렇긴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돈이 된다 했을 때는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힘으로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고 하니까 나중에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게 좀 경쟁이 심화가 되면 근데 네. 뭐 물론 지금 단계에서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기업이 저는 네. 이제 들으면서 사실 어느 기업이나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네, 때문에 네. 명암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7% 정도면 이제 제 의견인데 네, 네. 저는 약간 손이 가거든요. 야, 근데 예, 개인 예, 투자분들 그 유통시장에서 딱 나왔을 때 네. 괜찮을까요? 이거는 유통시장의 물건이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이제 장외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장내 시장으로 일단 물건이 장내. 풀릴 겁니다. 네. 이제 물건이 풀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장내 시장에서는 뭐 장외에서 안 되더라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해볼 만한 영역이긴 한데 그다음 만기도 짧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결국에는 이 그 회사채 특히나 이제 등급이 낮은 채권을 할 때는 결국에는 신용평가다. 그 가장 권위 있는 결국 영역이 신용평가에서 왜 이 회사를 BBB 제로 등급을 줬을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시기 전에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래도 뭐 이 정도 그 위험 요인이나 이제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뭐 만기도 뭐 1년 반, 2년이고 하니까 그 정도는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뭐 접근해 보시는 것도 네.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채권부의 그 패밀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상만 파트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런 분석 아무데나 들을 수 없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중금리, 중수익 괜찮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 가능한 그런 회사채 그 종목 그 분석, 스왑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예, 사실 오늘 이 회사는 약간 중금리 중수익이라기보다는 네. 약간은 상중 위험,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격을 네. 굳이 한다면. 네, 약간 투자 성향이 네, 제가 네, 그런 네. 쪽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러시군요. 네. 고민가 좀 당기고 네. 있습니다. 잘 예. 참고를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 또 회사채 분석을 위해서도 좀 관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